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라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강실종 의대생 손씨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한강실종 의대생 손씨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영상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미스테리가 가득한 사건이지만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테리가 가득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강실종 의대생 사건의 흐름을 핵심만 담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씨의 친구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4일 오후 10시 A씨가 손씨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45분 손씨와 A씨는 잠원성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14분부터 다음날 4월 25일 오전 1시 31분까지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소주 2병, 페트소주 2병, 청아 2병, 막걸리 3병 이렇게 총 9병을 구입하여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4월 25일 오전 1시 30분 손씨는 어머니에게 A와 술을 먹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 50분 손씨는 A씨와 춤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전 2시 많은 목격자들이 손씨와 A가 돗자리에서 같이 눕고 구토하는 것을 봤다고 했으며 이때 사진을 찍은 목격자가 있는데 목격자가 말하길 야구 점퍼 입은 사람이 계속 서성이다가 손씨 주머니를 뒤적거려서 도둑인 줄 알고 이상해서 사진까지 찍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손씨의 주머니를 뒤적거린 야구 점퍼를 입은 사람은 A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전 3시 30분 A는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손씨가 취해서 잠들었고 깨울 수 없다고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4시 33분 A씨가 혼자 한강공원 토끼굴을 통해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때 집으로 귀가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이 아닌 손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5시 25분 A씨의 가족들이 손씨를 찾으러 다 같이 나왔고 공원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때 의심 가는 행동이 보이는데 A씨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고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로 갈아 신었고 부모님 앞에서 정확히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 30분 손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손씨의 핸드폰은 A가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전화가 걸려왔음을 알았을 테지만 받지 않습니다. 손씨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서 아들의 위치를 확인하여서 그 위치로 갔지만 그 위치에 친구 A가 있었고 손씨 아버지가 네가 정민이 친구니? 라는 물음에 A는 네 라고만 대답할 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 32분 손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자 그때 돼서야 손씨의 핸드폰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전 5시 40분 손씨의 아버지와 A가 반포 나들목에서 만나 아들인 손씨의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리고 A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결국 오전 7시에 전화기가 꺼졌다고 합니다. A씨의 핸드폰은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월 26일 손씨의 아버지는 A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A가 친구가 언덕에 넘어져 신음소리가 났다. 친구를 올리느라 옷과 신발이 더러워졌다. 친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어했다 라는 말에서 언덕이 어디냐고 묻자 모른다 라고 답해버립니다. 4월 27일 A의 1차 최면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4월 28일 손씨의 아버지는 A씨에게 사건 당일 신발과 옷을 보여달라고 말했으나 A는 그 옷과 신발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4월 29일 변호사와 함께 방문했고 A의 2차 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4월 30일 민간구조사 차종욱 씨와 구조견 오투가 손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5월 1일 손씨 머리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어 부검을 진행했으나 일단 국과수의 구두소견으로는 이 상처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5월 3일 손씨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A가 연락두절이 되었으며 조문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4일 새벽 1시 A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조문을 왔으나 손씨의 아버지는 조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 A는 네티즌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악성 댓글과 협박,
심지어 거주지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5월 13일 국과수는 손 씨의 최종 사인을 익사로 판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 손 씨의 친구들은 정민이는 물을 싫어하며 절대 혼자 물에 들어갈 리가 없다. 취했다고 해도 물에 들어갈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으로 사건의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 A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A의 어머니의 핸드폰도 포렌식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경찰 30여 명이 투입되어 친구 A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민간구조사, 심해수색 전문 민간 잠수부,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사인은 나왔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너무나 많고 루머도 난무합니다. A의 외삼촌과 아버지가 버닝썬 게이트 관계자, 전 강남경찰서장이다 등등 사실이 아닌 루머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많습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믿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는 손 씨의 핸드폰을 가져왔고 취해서 핸드폰이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잃어버린 자신의 핸드폰을 찾으려는 노력은 왜 안 했으며 핸드폰에 그간의 추억들이 많을 텐데 하나의 아쉬움도 표하지 않고 바로 번호도 바꾸고 전화기를 구입했을까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누명도 벗을 수 있고 오해도 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신발과 옷들을 버렸을까요? 또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대동한 점이 의문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A는 2차 최면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을 했는데 이 시점은 실종됐던 손 씨가 발견되기도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 씨의 아버지도 당연한 권리일 수 있겠지만 피의자도 아니고 왜 변호인을 그렇게 대동을 하고 이러는지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결백하고 친구를 찾는데 도와주고 친구가 왜 그러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변호인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괴롭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비난의 표적이 된 여론 상황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긴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문점과 루머, 미스테리가 있지만 경찰과 목격자, 자원봉사자들을 믿고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구입한 지 20여 분 뒤인 오전 1시 50분에 A가 춤추는 동영상이 손 씨의 핸드폰에 찍힌 점, 오전 2시 50분에도 두 사람이 잔디밭에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사진 등을 보면 두 사람은 이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가 오전 3시 38분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복수의 진술과 그 옆에 손 씨가 앉아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온 걸로 봤을 때 손 씨와 A는 오전 3시 38분까지는 함께 있었으나 늦어도 오전 4시 20분쯤부터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확인되지 않는 40분간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의 전개는 빨라질 것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이 40분의 행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 CCTV와 주변에 있던 154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포렌식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A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 조사도 진행했으며 친구 A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손 씨를 찾기 위해 다시 한강공원으로 올 때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 씨의 아버지도 사인을 듣고는 처음부터 익사로 추정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민이가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히는 것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A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히 밝혀지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며 손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